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 지분 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몇 분의 1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 몇 다시 몇 번째 땅을 몇 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획부동산에서 뭔가를 샀을 때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얘기만 듣고 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봤어요. 그리고 땅을 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땅을 팔려고 내놓으려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집은 모든 집에 주소가 붙어 있어요. 현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 자체에 붙어 있어요. 근데 땅에는 주소가 붙어 있지 않아요. 집원도나 아니 지적도를 보고 가서 봐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 땅을 보고 뭐 몇 다시 5번 뭐 100-5번지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아니라 옆에 땅이나 뒤에 땅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 좀 엉뚱한 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부동산을 사면서 땅을 산다는 거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냐면 전화를 받고 부동산을 가보지 않고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직접 확인했더니 몇 년 뒤에 가서 봤더니 내가 산 땅이 아주 경사진 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산의 비탈 같은 곳. 그러니까 거기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호박 정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샀던 거죠. 부동산은 당연히 가서 보고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완전히 엉뚱한 걸 사게 되는 경우죠. 아예 처음부터 갔는데 엉뚱한 번지를 보여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로 고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 엎어진 물을 쏟아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렵겠죠. 이미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치렀는데 그걸 돈을 다시 받는다? 그러기는 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을 사면서 땅을 투자를 시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전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에서 잘못 사서 뭔가를 손해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뒤에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애초부터 사기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는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사진 않았는데 기획부동산에서 뭔가를 사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 친구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기획부동산에 다녀서 그 사람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내가 부동산을 사서 잘못 산 경우 개발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개발 호재는 맞긴 맞는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뭔가를 사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 내 시대에서 그 땅에 뭔가 가격이 오르는 걸 보기보다는 내 자녀나 내 손자 때 아니면 증손자나 이런 시점이 돼야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 여유가 아주 많다면 그런 것들을 해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내 친구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친척이 나한테 그런 땅을 아니면 그런 부동산을 추천해서 샀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걸까?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나?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왜냐면 기획부동산에 취직을 해서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매일 아침 그 기획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그 부동산 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동산의 장점에 대해서 매일 아침 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하루 이틀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걸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듣다 보면 그게 정말이라고 믿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사고 주변 사람들한테 팔게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정말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팔게 하는 것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들보다는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 직원들과 직원들 주위의 지인들이 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인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 친구의 말을 100% 믿고 했다가는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냥 멀쩡히 직장 다니던 친구나 아니면 내 친구는 그냥 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고 몇 달 뒤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거의 지금 말한 제가 설명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사기, 그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번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